본 콘텐츠는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지루한 책은 즐겁게, 난해한 책은 쉽게, 재미있는 책은 함께. 두 명의 북멘토가 한 권의 책으로 공감, 그리고 다른 관점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라디오로 듣는 책수다, 소리책방.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꽁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나쌤입니다. 우리 꽁민쌤은 운영하는 SNS가 어떻게 되나요? 네, 저는 인스타그램이랑 페이스북을 연동해 놨고 블로그는 운영을 해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유튜브는 채널만 개설해 놓은 상태이고요. 우리 유나쌤은 어떠신가요? 저도 뭐 인스타그램이랑 페이스북을 연동해 놨고 네. 블로그도 있고 다 있지만 요즘 다 방치해놨고 네. 네, 이렇게 뭐 다들 이렇게 SNS를 통해 먼저 유명해져가지고 대중의 관심과 인정을 받고 자연스레 부와 명성을 따라오게 되는 사람을 가리켜 요즘에 인플루언서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런데 정작 그런 인플루언서들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인지는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같이 나눌 책이 이런 인플루언서들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친 사실에 기반한 픽션을 의미하는 팩션 방식으로 써내려고 한 책입니다. 네, 책의 제목은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네, 진짜 책 제목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있고요. 네. 부제목은 유명해지고 싶은 2030 인류학 보고서인데요. 목차를 우선 소개하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시작에 들어가며 이 시대의 성공, 유명세의 모든 것, 물질파, 소비평론가 그의 혀는 특별하다, 에이미가 간절히 원하는 레디백,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 순도 100%의 인싸의 학풀 사냥, 왕자와 거지 실사판, 그의 은밀한 플렉스, 그리고 그룹 인터뷰, 물질파, 나는 혹시 물질파? 예, 이어서 또 목차 얘기해 주세요. 네. 항상 그 큰 챕터 끝엔 텍스트가 붙어 있는 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나도 혹시 물질파? 텍스트 페이지가 있고, 네. 네, 그다음에 육체파. 내가 바로 애플 힙 여신이다. 너의 이름은 헬창. 동물의 왕국에서 온 사나이. 벗으라면 벗겠어요. 내일은 케이스타. 금발 헨리의 한국 체험기. 그룹 인터뷰 육체파. 그리고 역시 이 부분도 나도 혹시 육체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신파. 페북 현자의 하루. 부르주아 보헤미안. 그리고 은전 한입. Do you know 국뽕? 차세대 벨벳 언더그라운드를 찾아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들의 그룹 인터뷰가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혹시 정신파라는 텍스트가 실려 있고, 헤비 유저가 말하는 유형별 사례. 마지막 나가며의 글의 소제목은 유명세의 기쁨과 슬픔입니다. 자, 이렇게 목차를 쭉 봤는데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목차를 쭉 보면은 저희가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서 많이 볼 수 있는 유형들을 이제 분류해서 목차로 먼저 딱 볼 수 있게 딱 보면 딱 이런 사람들이 있지, 이런 인플루언서가 있지가 딱 이렇게 떠오르도록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자는 인플루언서 유형을 3가지로 나눕니다. 목차에서도 저희가 살짝 언급했듯이 물질파, 육체파, 정신파 이렇게 3가지로요. 명품이나 비싼 차, 시승기들을 올려서 구독자를 모으는 유형이 바로 물질파, 그리고 근육질 몸매라든가 금발과 파란 눈동자 등 예쁜 외모로 인기를 끄는 유형은 육체파, 정치평론 등으로 추정자를 모으는 유형은 정신파로 볼 수 있죠. 만약에 꽁미님이 인플루언서가 됐다 한다면 어떤 유형의 인플루언서가 되셨을 것 같나요? 저는 솔직히 3가지 유형 중에 끌린다든가 네. 뭐 딱 떨어지는 그런 유형은 없는데, 네. 그나마 골라본다면 정신파 정도? 네, 우리 유나쌤은요? 저도 마음 같아서는 바라는 바, 뭐 물질파와 육체파의 그 중간을 바라지만 네. 실제 제 인스타그램을 이렇게 곰곰이 보면 네, 정신파에 가깝지 않나. 네. 네.
그 육체와 물질을 갖추지 못해서 그나마 소유하지 않은 채 공유할 수 있는 게 정신파라서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대답할 걸. 네,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은 이제 당연히 유명하다지만 이제 성공한 그 결과로 유명해지는 것은 옛말이 됐죠. 네. 요즘에 왜 유명해졌는지, 어떻게 유명해졌는지는 상관없고 일단 유명해져서 대중의 관심과 인정을 받는 게 먼저가 되었어요. 그 신문, 방송 같은 레거시 미디어의 힘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대신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은 점점 커지고 있고요. 이런 매체의 환경 변화는 누구나 유명해질 수 있다는 꿈을 꾸게 만드는데요. 네. 초등학생 장래희망 1위가 뭔지 아시죠? 네. 네, 유튜버라는 얘기는 이제 상식이 되어버렸죠. 그렇죠. 지금은 인플루언서의 대중화 시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플루언서가 무엇을 구체적으로 하는지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몰라요. 이 책의 저자 정연욱은 유명세를 꿈꾸는 2030들이 실제로 어떻게 활동을 하고 어떤 마음인지 궁금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들을 직접 만났고 그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대학원 질적 연구 방법론의 수업 과제로 인스타그램의 사용자 유형별 연구라는 소논문을 제출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 소논문이 바로 이제 씨앗이 되어서 탄생한 책이 오늘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책인 거죠. 네. 저자는 총 16개월 동안 2,000명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한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 325명을 만나서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실감나게 전달하기 위해 유형별로 가상 캐릭터를 만들었고요. 325명을 각각 소개한다기보다 그들을 만나서 모은 정보를 저자가 재가공해서 가상인물의 일상을 담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주요 등장인물들도 이제 몇 명 소개해드리자면 네. 우선 돈 쓰는 게 가장 쉬운 한남동에 거주하는 김현식 씨. 그가 세상에서 가장 믿는 것은 바로 본인의 탁월한 미감과 식감이다. 현재 한남동에 살고 있으며 월급은 소박한 용돈 수준일 뿐이다. 몇 번 근사한 곳에서 식사를 하면 월급은 이미 바닥을 드러낸다. 하지만 그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으니 우리 아빠 건물의 임대료. 덕분에 그는 오늘도 전국 곳곳의 맛집 탐방을 감행한다. 그의 말처럼 진정한 귀족적 취향은 탄탄한 물적 토대 위에서 자란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공정한 평론가 노릇을 할 수 있는가? 탄탄한 물적 토대에서 진정한 취향은 쌓인다. 그렇게 샴페인 한 모금을 들이키며 그는 고개를 끄덕인다. 대한민국의 레알 귀족은 바로 나야 나. 그의 일상에서 우리 시대 진정한 귀공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의미한다. 또 이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듣는데도 약간 이미지가 그려지면서 네. 살짝 그 속에 부럽다 라는 마음이 생기는 인물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일산에 거주하는 박희진 씨. 오늘은 어디 하프를 정복할까? 가방끈이 뭐가 그리 대수랴. 강남에서 더 살지 못하는데. 잠원동 집을 팔아버린 아빠 때문에 집안 형편이 급격히 기울었다고 믿는 그녀. 아침 밥상에서부터 설교를 시작하는 교수 아빠가 원망스럽다. 물질이 전부는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통장 잔액부터 확인해야 한다. 집불도 없는 형편에 무슨 정신 타령인가. 그런 쓸데없는 설교는 집어치우고 대신 그녀는 팬시한 미드 여주인공의 삶을 살고 싶다. 그렇다고 대놓고 말하면 자칫 돈만 밝히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으니 상시 자기 검열 중이다. 속으로 생각할 뿐이다. 물질보다 나은 정신은 없고 곳간에서 인신난다는 것이 그녀의 철학. 엑셀로 정리해둔 강북, 강남 하프를 하나씩 도장 깨기 하는 이 시대의 진정한 소공녀. 네. 네. 네, 세 번째 등장인물입니다. 네. 편의점에 갈 때도 나는 포르쉐를 탄다. 서초동에 거주하는 조정호 씨. 그는 여의도에 잘 나가는 금융인. 하지만 그에게도 숨겨진 아픔이 있으니 바로 성형수술 후유증. 인생의 바닥을 찍은 적이 있다. 이제는 거의 극복하여 흥청망청 잘 나가는 금융인의 삶을 산다. 연일 통장 계좌에 꽂히는 보너스와 유능하다는 칭찬에 연일 기분이 좋다. 그는 술자리에서 얼큰하게 취했다 싶으면
이 세상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은 없다고 종종 말한다. 여기서 차스타그램은 내가 잘 나가고 있음을 세상에 알리는 선언이다. 어릴 적 아무것도 모르고 한 성형수술로 인생의 쓴맛을 보았으나 이제는 돈이 주는 자신감으로 삶이 충만하다. 가까운 편의점에도 포르쉐를 끌고 가야만 직성이 풀리는 진정한 이 시대의 영 앤 리치. 네. 마지막 인물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우스스밖에 들으시는 분은 뭐야? 이게 좀 책에 나온단 말이야? 막 이러면서 들으실 텐데 나옵니다. 네. 마지막 또 책 속의 인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여자가 나를 원한다. 금호동에 거주하는 김형준 씨. 헬스 트레이너. 전국에서 그를 찾는다. 폭주하는 인기에 그는 아주 살맛이 난다. 거대한 인기의 근원은 바로 자신의 몸. 이렇게 자신의 몸을 찾는 사람들이 많을 줄 몰랐다. 무신경한 듯 하지만 사실 엄청 신경 쓰면서 인스타그램을 관리한다. 인스타그램은 그에게 인기와 돈을 안겨준 은인이다. 오늘도 그 은인을 통해서 수많은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는다. 샤워 후 전신 거울에 전신 사진도 담는다. 자랑스레 거울을 바라보며 만족스럽게 웃는다. 그에게 수업을 듣겠다며 계속 연락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운동에는 관심이 없을지 모른다. 그저 그와 좋은 시간을 보냈으면 하는 마음일지 모른다. 그는 알 수 있다. 진짜 목적은 다른 데 있음을 수차례 경험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저희가 주요 등장인물 중 몇 사람만 소개를 해봤는데요. 각 캐릭터만 봐도 이제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좀 아시겠죠? 네네. 네, 사실 이분들 말고도 한 두세 명이 더 등장을 하는데 네. 시간 관계상 그리고 다 소개해드리면 책을 안 읽으실 거니까 궁금하게 만들어서 나머지는 어떤 사람이 나오지? 하면서 읽어보시길 바라면서 네. 이렇게 몇 사람만 봐도 물질파, 육체파, 정신파 구분이 잘 되고 있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세 가지 유형으로는 좀 설명이 안 되는 그런 크리에이티브들도 요즘에 많다는 사실. 그렇죠. 네, 주식이나 부동산, 교육, 뭐 일상 브이로그 등등 인플루언서가 활약하지 않는 분야가 요즘엔 없는데 이런 광범위한 스펙트럼을 딱 세 가지 유형으로만 분류하셨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었고요. 네. 반대로 흥미로웠던 점은 각 유형의 소통 방식에 대한 거였는데 물질파는 소통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 거 자랑하기 바쁘니까. 네. 육체파는 서로 긍정하고 격려하기 바쁩니다. 네. 사진 올려놓으면 서로 피드백이 전부 칭찬 일색이에요. 네. 하지만 정신파는 서로 비판하고 무시하느라 바쁘고요. 이런 게 좀 재밌었던 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이어서 책 속 구조를 발췌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페이지 12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수백만 원에 달하는 애플 맥북과 수천만 원 하는 에르메스 버킨백을 보란듯이 자랑하며 제품을 게시한다. 사람들은 연신 댓글을 남기면서 관심을 보인다. 구경하는 사람들도 하나의 눈요기, 엔터테인먼트로 여긴다. 남들이 소비하는 모습에서 식견을 얻기도 하고 대리 만족을 느낀다. 모두가 부자가 될 수 없는 시대. 이들을 구경하는 것은 자신의 가난을 잊게 하는 마취제가 된다. 페이지 45페이지에 사람들은 딱히 필요도 없어 보이는 가방을 얻으려고 새벽부터 길게 줄을 선다. 과거 어려웠던 시절에는 생존을 위해 식량 배급을 받으려고 줄을 섰다면 지금은 주변의 인정을 얻기 위해 배급 행렬에 동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명품. 네. 명품. 그죠? 가격 오른다 하니까 갑자기 샤넬 매장 앞에 줄이 쫙 쓰고 대리줄을 세우기도 하고. 네, 쉽게 볼 수 있는 장면이죠. 그쵸. 그리고 뭐라고 하죠? 요즘 영상에 물건 많이 사서 이렇게 오픈하는 거? 쇼핑 하울링? 그런 것들도 엄청 많잖아요. 네. 그런 거 어떻게 알고 이렇게 오죠? 이제 관심이 가서 검색을 하면 이게 이 빅데이터가 이걸 검색하네? 관심이 있나 봐 하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전혀 안 보던 채널인데 뚝 뜨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정말 열정적인 분들이 많군요. 네. 네, 이어서 읽어드리면 네. 56페이지에 이 세상에 사람 몸과 마음 이상 중요한 게 있다면 어쩌면 돈일 것이다. 몸과 마음만으로 완전하다고 충분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이다.
아니면 거짓말을 하거나. 97페이지. 사람들은 우리를 욕하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를 따라한다. 그것이 돈의 힘이다. 그게 싫거나 인정 못하면 자본주의를 떠나서 어디 무인도나 가야 한다. 지금 이 시점에서 미국이나 한국 모두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자본의 힘이다. 그런데 자본은 얼굴이 없으니 우리같이 돈 있는 사람을 쫓는다. 라고 저로서는 좀 가슴 아픈 가슴 아프죠. 네. 아픈데 아니야! 라고 할 수가 없는 아니라고! 라고 할 수가 또 없네요. 네. 네. 슬픕니다. 이렇게 앞에는 되게 재미있는 내용처럼 들리시다가 뒤에 오면은 중간중간 다 또 뜨끔뜨끔 거리는 또 현실에 딱 꼬집는 글들도 있으니까 거기에서 또 좀 통찰을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소비를 관통하는 힘이 바로 취향이다. 취향이 없으면 소비는 그냥 무분별하고 의미 없는 자기 과시에 지나지 않는다. 소비의 척추에 해당하는 것이 취향이다. 203페이지. 잘생기고 부유하면 인스타그램, 불행하고 가난한데 할 이야기가 많으면 페이스북, 그냥 아무것도 아니면 트위터. 온라인상에 떠도는 젊은 층의 SNS 사용을 한마디로 정리한 글이다. 일반화할 수 없지만 분명 두드러진 경향이 존재한다. 사람마다 중요시하는 가치가 다르고 그 가치에 부합하는 소셜미디어를 찾는다. 네. 이건 역시 또 뜨끔한 부분을 깍 꼬집는 그런 글이었어요. 네. 들어본 것 같아요. 실제로도. 그쵸. 근데 딱 떠올리면은 진짜 또 그런 게 또 떠오르잖아. 인스타그램은 이렇게 이미지가 먼저다 보니까 보여지는 그런 부분들. 페이스북 하면은 그렇게 그 정치 사회에 관련되신 분들이 엄청 또 많이 하고 계시고 트위터는 제가 잠깐 하다가 안에 되게 흘러가는 글들도 많다 보니 또 아무것도 아니면 트위터 이렇게 이야기를 되어 있는 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틀린 말은 아니다. 그리고 소비를 관통하는 힘이 바로 취향이다. 이것도 네 맞죠. 네. 소설 제목이 생각 안 나는데 제가 소설에서도 요런 83페이지 제가 소비의 무분별하고 의미 없는 자기 과시 지나치지 않으려면 취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지금 소설 책이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에서도 나왔거든요. 자기가 가난에 벗어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는데 노력을 한 뒤 자기가 이제 좀 있어 보이려고 있어 보이는 것도 아니야. 평범한 사람들처럼 이렇게 괜찮아 보이려고 옷을 갖춰 입었는데 그 태가 안 나다라는 거예요. 이제 구매할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내가 이런 걸 구매해 본 적이 없으니까 어떤 것을 구매해야 될지 그거조차 모르는. 그래서 이게 쌓여온 취향이라든가 이런 게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게 소설의 한 부분에서 나왔던 딱 그 부분이 있는데 단편 소설 모음집인데 생각이 안 나네요. 제가 녹음 끝나고 생각이 나면 아래 캡션에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어서 또 꽁미님이 소개해 주세요. 네, 마지막 구절인데요. 256페이지입니다. 그리고 현재 정신파들은 자신의 관점을 내보이며 주변의 안정과 관심을 얻는다. 돈과 명성도 얻는다. 때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이라는 목표를 향해 질주한다. 하지만 유명세와 성공에 대한 강한 집착이 삶 자체를 넘어서는 경우 급기야 때이른 삶의 종료 버튼을 누를 수 있다. 게다가 성공의 유효기간이 짧다는 것과 직면할 무렵 인생은 더욱 복잡해진다. 한 번 성공도 어렵지만 이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입니다. 네. 발췌 저희가 인물을 되게 재미있게 소개해드렸는데 발췌는 네. 뜨끔뜨끔하는 것들로 모아봤습니다. 네. 자, 또 이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자면 인플루언서에게 SNS 프로필이란 자신의 또 하나의 자아가 됩니다. 실제 오프라인에서 내가 누구든 어떤 사람인가는 중요하지 않은 거죠. 내가 올린 글과 사진, 동영상이 나를 증명하는 것인데 오히려 오프라인이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찍고 유튜브 리뷰 콘텐츠를 위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SNS 계정이 오프라인의 나를 잡아먹기도 하고
실제 나에게 날개를 달아주어 더 높은 사회적 지위로 이끌어주기도 한다는 걸 또 이 책에서 그 양쪽의 면을 다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동시에 SNS는 인플루언서에게 끊임없는 투쟁의 공간이기도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수천만 시간을 SNS에 업로드, 공급을 하죠. 네. 그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어떤 강박관념도 있는 것 같고요.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기존 구독자와 팔로워들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더 많은 걸 고민하고 소비하고 운동하고 말을 합니다. 결국 이 책은 SNS에 대한 긍정도 부정도 아니라 그냥 현상을 말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모든 책이 읽는 사람을 모두 만족시킬 수 없듯이 이 책도 그럴 가능성이 없진 않겠지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들의 이야기를 읽고 공감을 하신다면 상위 인플루언서가 될 충분한 자질과 능력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자, 사람의 내면에 감추고 싶은 본능적인 욕구와 심리까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네, 오늘 소리책방의 책소자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도 라디오가 아니라 유튜브를 했다면 이렇게 마무리했을 것 같네요. 좋아요는 사랑, 구독은 인정, 알림 설정은 약속입니다. 네, 지금까지 소리책방의 책방지기 유나쌤, 꽁미였습니다. 여러분, Have a book day!